안녕하세요. 하이제입니다. 새로운 공채가 없는 이 시기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다음 공채의 달리기 시작점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공채를 위해서 이 시기를 위기가 아닌 성장의 기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님들을 위해 컨설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요. 영상은 대면 상담과 달리 개인별로 차별화된 스펙과 스토리 그리고 이미지를 파악해서 분석하고 계획을 세워드릴 수는 없는 한계가 있지만 스스로도 하실 수 있도록 제너럴 컨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데이 컨설팅의 사례들을 함께 안내해 드리면서 서비스, 안전, 면접 답변의 방향성, 이미지에 관해 여러분들 모두 적용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면접은 밸런스, 즉 여러 역량들의 평균이 중요합니다. 어학만, 스토리만, 이미지만으로는 합격이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나의 역량을 계획적으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고 보완해야겠죠. 지금이 그 노력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난 면접의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이 부족했었는지 복기도 해보시고요.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걸림돌이 아니라 그것만 넘어서면 되는 디딤돌로 변화시키면 된다는 자신감을 키우시고 앞으로 나아가셔야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께서 면접 복귀를 위한 원데이 컨설팅을 신청해 주시고 계세요. 서탈 40번 이상, 실탈 16번의 경험을 가지신 분과 상담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면접 복귀 상담을 통해서 이직 사유가 억지스러웠음을 찾아냈고 함께 다시 스토리를 잡아가면서 불안함이 엿보이는 이미지도 변화시키고자 연습을 했습니다. 스스로도 당당하게 느껴지는 스토리에 자신감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셨고요. 결국 원하시던 직장에 합격하셨다는 연락을 주셨어요. 입사 전에 행복한 일본 여행 사진과 더불어 행복 가득한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저도 너무 뿌듯했습니다. 또한 잦은 임원 면접 탈락으로 답답하셔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첫인상 파악하며 지난 면접의 답변의 내용을 이야기 들어보고 몇 가지 새로운 면접 질문을 해보면서 파악한 개선점을 찾아드리고 있는데요. 영상 면접의 경우는 촬영하셨던 영상을 함께 보면서 실제 모습과 비교해서 개선점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두들 의미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답답했던 가슴이 뚫리는 것 같다고 공통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다시 자신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는 자신감을 찾은 표정이 느껴져서 제 마음도 뿌듯했습니다. 이처럼 내가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찾아내고 지금 그 부분을 위한 노력을 하신다면 다음 공채에서는 분명히 전보다 한층 성장한 다른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저에게 상담을 하러 오지 못하셔도 스스로 분석하고 역량의 밸런스를 잡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경험입니다. 아르바이트 관련 이야기 먼저 해드리고요. 이어서 회사 다니시느라 서비스 경험을 하실 수 없는 분들에게도 가지고 있는 전공 또 업무에서의 서비스 내용을 작성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작성할 서비스 경험이 없어서 스타벅스나 올리브영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전국에 스타벅스와 올리브영 매장이 몇 개나 있을까요? 지원자 수만큼이나 많을 것 같은데요. 그 흔한 곳에서의 이력만으로 서비스 적성이 검증되었다고 믿음이 갈까요? 사실 서비스에 오랜 경력이 있는 면접관님의 입장에선 그곳에서 구매하고 서비스로 감동을 받은 경험도 있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력서 한 줄 더 채운다고 서비스에 대한 어필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실 때 시급이 얼마인지 또 내가 할 만한 일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닌 내가 변화하는 기회를 찾아 만든다는 생각이시라면 추천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해서 웃는 연습을 하며 얼굴 근육을 올리고 또 손님과 눈이 마주치는 찰나에
활짝 웃으면서 매력을 전달할 수 있는지, 나로 인해서 동료와 손님들이 밝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지, 면접을 위해 매일매일 돈을 주면서도 연습하고 싶은데 연습하며 돈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매일 더 밝게, 더 진심으로 웃는 연습을 하시는데 활용해 보신다면 카페 아르바이트 추천합니다. 회사를 다니시느라 혹은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서비스 경력을 쌓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죠. 꼭 서비스 관련 아르바이트를 안 하더라도 작성하고 어필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관련 없는 전공이나 회사의 업무에서도 충분히 스토리는 만들 수 있어요. 제너럴 컨설팅이기 때문에 개개인에 맞출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공모전이나 회사에서 프로젝트 수행 시 제가 좋은 성과를 냈을 때에는 현장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며 역량을 발휘했을 때였습니다. 논문을 찾아서 연구하고 실험을 하는 동료들과 달리 저는 답을 현장에서 현직자를 만나고 설문조사를 하며 찾았으며 그 과정에서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힘들기는커녕 즐겁게 더욱 열심히 매진하는 저의 경험을 통해서 적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것에 역량을 발휘하는 저는 회사에서 저의 업무와 더불어 한시적으로 CS 업무 혹은 비서의 업무를 함께 맡게 되었습니다. 고객들과 소통하고 외국인 대표님이 오시면 한시적으로 업무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소통 능력에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고 저의 적성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못하시더라도, 서비스 관련 일을 못하셨더라도 지금 현재 하시는 일 안에서, 그리고 다양한 전공 안에서 서비스인으로서의 필요한 소통 역량을 어필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전 자격증은 어떤 분들이 준비하시면 좋은지 안내해 드릴게요. 심폐소생술, 소방안전, 아이아타 관련 다양한 자격증들, 그리고 수상안전 등등 종류가 아주 많죠. 여러분들이 시간 내시고 열정을 쏟아 따신 자격증이지만 사실 이 자격증이 돈과 시간을 투자하면 얻을 수 있다고 회사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로 면접에서 유리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이 있다고 모두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승무원들은 신입훈련생 시절 약 1달 반 동안 안전교육을 받고 그 이후 비행을 하면서도 매년 정기적으로 안전훈련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한 번의 교육과 자격증으로 안전의식이 있거나 안전에 믿음이 간다고 생각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다른 역량이 부족하여 스펙을 올리기 위해 안전 자격증을 따신다면 그것만으로 면접 결과의 변화를 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와 컨설팅을 하면서 스펙 밸런스를 맞추고 공채를 준비하는 제자가 안전 자격증을 이야기해서 제가 그거 하러 갈 때 아니라고, 하지 말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열심히 공부해서 토익을 어마어마한 점수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안전 자격증 신청하고 교육 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면접에서 모든 자격이 갖추어진 지원자는 힘들면 다른 곳으로 쉽게 갈 수 있다는 불안감을 줄 수 있어요. 그럴 때 안전 자격증은 승무원의 진심이구나, 묻지마 지원이 아니구나 라는 안도감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승무직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시간을 내서 이런 자격증을 딸 이유가 없다고 느껴지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역량들을 좀 잘 펼쳐보시고요. 지금 어느 부분에 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면접 답변을 준비하시는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이 나를 보고 느끼는 첫인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양치기를 하던 면접 답변 준비는 지양하셔야 합니다. 친구나 가족은요, 여러분들의 첫인상을 이야기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장점과 성격을 이미지화해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죠. 진짜 처음의 인상, 첫인상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듣고 그것을 보완하실 수 있는 답변을 준비해 보시는 게 면접관이 느끼는 이미지에 대한 불안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면접은 서비스인으로 평가하는
점수를 받기 위한 목적이 있는 대화이므로 서비스인으로서 긍정적이고 이유 없이 밝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이 그려지도록 조화로운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표정도 다운되고 목소리도 작다면 취미가 뜨개질이나 블로그 작성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스토리를 언급하신다면 내가 판단한 이미지가 전부가 아니구나. 생각보다 꽤나 활달하구나 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다소 많이 활달하고 튀는 이미지라면 진중한 이미지가 그려지는 모습과 진지한 가치관을 어필하는 스토리를 보여주고자 노력하시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표정과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표정과 태도가 좋다면 보이지 않는 과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평범한 스펙,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의 방향으로 면접을 리드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말은 미소, 그리고 태도와 함께 전달이 됩니다. 미소와 함께 전달된 말의 내용은 그저 귀가 아닌 가슴에 남는 힘이 있습니다. 미소로 전달되는 말은 전달력이 좋아서 도장을 찍듯이 가슴에 남기 때문에 이렇게 각인이 되는 말을 만드는 미소는 좋은 인상을 만듭니다. 외모보다 인상이 기억에 오래 남는데요. 소개팅한 사람과 헤어진 후에 그 사람의 눈부입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도 미소 띈 이미지는 기억에 남았던 기억이 있으시죠? 외모는 해석된 것이지만 인상은 각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들인 면접 답변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면접관의 가슴까지 전달하는 역할은 미소 띈 인상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나의 인상을 파악하기 힘들고 나의 역량 밸런스를 분석하기 힘들고 지난 면접에서의 답변이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복기하기 힘들고 영상으로 보여지는 나의 이미지에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찾아내기 힘드시다면 제가 원데이 컨설팅을 통해서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면접 준비를 하시더라도 스스로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할지 이해하실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열심히 달려나갈 때는 그 방향이 1도만 틀어져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핫불은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지만 손바닥의 앞뒷면처럼 얇지만 확연한 차이가 있죠. 작은 차이를, 작은 실수를 그 1도만큼의 실수와 오해를 찾아 바로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방향을 체크하고 목적지로 향하는 고속도로로 진입한 이후에는 열심히 혼자 달려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혼자는 판단하기 힘들고 외로우실 수도 있는 게 취업 준비예요. 도움 받으시고 개선점 찾으시고 자신감 장착하시고 즐겁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저의 10년간의 항공사 공채 컨설팅 노하우를 전달하겠습니다. 원데이 컨설팅 신청은 댓글의 카카오 채널로 문의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